지금 빅스 주봉이에요. 빅스 주봉이고 빅스가 픽했고 그 다음에 다시 장이 안정이 됐고 늘 항상 빅스는 그랬어요. 변동을 주고 다시 안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었어요. QQQ를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프라이스 레인지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아직 안 무너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저항이 많아요. 좀 강력한 저항이 있고 거기를 오늘도 뚫으려다가 이제 못 뚫고 이제 밀리는 모양인데, 밀려도 그렇게 막 쉽게 털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또 밑에 지지가 있으니까 이 36 이 지지가 있고 위에는 38, 여기서부터 이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 이 피부를 연결한 거, 그리고 여기 왼쪽에 그려져 있는 피부는 이게 아마 2008년부터 한 건가? 피부를 제가 3개를 그려드렸죠. 보통 뭐 이렇게는 잘 안 보는데 궁금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코비드 저점부터 올라온 거, 그 다음에 2008년 주봉으로 가서 여기 2008년 여기 바닥부터 대충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조정 후에 대세 상승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피부가 어떻게 맺어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어봤었어요. 그러면 그때를 중심으로, 여기 검정색이죠. 그런 게 검정색인데 이걸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너무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여기 이렇게 겹치는, 색깔이 겹치는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 강한 지지야, 260 밑에. 그리고 요 위에 여기가 강한 저항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거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보면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여기 코비드 저점부터 상승한 거에 50%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매물대 쌓고 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베어 마켓이라는 거, 그거는요, 이렇게 했다가 반등했다가 못 갈 거야 하면서 다시 뭐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베어마켓이 오면요, 진짜 실제적으로는 경기가 회복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상방이 막혀 있어서 그 공포가 장 자체를 짓누르고 있는, 그게 전에 코비드 때 빅스 기억나세요? 장이 반등을 했는데도 빅스가 아직 높은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을 거예요. 빅스가 안 내려오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장이 반등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신고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버텼어요. 그 프리 코비드 지점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야 이 코비드 저점까지 왔고, 그리고 그 빅스가 코비드 저점, 아니 코비드 프리 코비드 전까지 내려온 후에 4월부터 여기 11월까지
요때 요 구간에 이제 머물러 있었고 다시 이제 장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차트 뭐 다른 어떤 컷의 모든 것 왜 그런가의 원인을 다 빼고 그냥 요것만 차트만 딱 보고 보면 아 변동이 굉장히 확대됐다가 변동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 변동을 줬었던 이 팝에 대한 컨설리데이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팝을 하고 컨설리데이션 했죠. 그리고 이거 리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장이 지금 무너졌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면 그 제가 QQQ 이제 조정 시작할 때 주봉 200선을 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주봉 200선까지 조정할 거다. 여기가 주봉 200선에서 조금 윗자리예요. 완전히 낮추진 않았어. 근데 뭐 다시 리테스트 하면 주봉 200선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그 선쯤에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버텨서 올라갈 수 있으면 얘가 버티는 동안 주봉 200선도 따라 올라올 테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테스트할 때 주봉 200선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만약에 버티고 위쪽으로 상방으로 열면 상방으로 갈 수 있고 저항을 뚫으면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으로 밀리고 심리죠.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게 차트니까. 그래서 그 심리에 그러면 딱딱 맺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피보도 그리고 저항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 밑에 부분은 아직까지 이 윗부분 같이 쌓여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밑에 요 아랫부분도 볼륨을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를 다 털고 내려와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리세션이 오고 진짜 모든 게 다 뭘 해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장이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장이 버티고 있었고 이게 제가 일봉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 왔을 때 적어도 여기 중간선까지 갈 거다. 근데 중간선까지는 적어도 갔어요. 적어도 간 다음에 그 중간선에 20선 위로 넘어섰죠. 20선 위로 넘어선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초록선 보이시죠? 이게 20선이죠. 거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향인데 밴드 벽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제 밴드 벽을 좁히는 작업을 할 건데 일봉으로 만약에 여기를 스프링셀로 보면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하고 마크업 하면서 반등해서 이 밴드벽 상단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가고 싶은 게 나는 밴드벽 상단을 가고 싶은데 위에가 막혔어. 그러면 밴드벽아 네가 내려올래? 해서 밴드벽이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좋아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증축되죠. 힘이 증축되면 아래로든 위로든 튀는 차트가 생겨요. 제일 비슷한 여기 정도 비슷하겠네요. 이게 밴드벽이 이렇게 좁아지죠. 이렇게 얘는 이제 이렇게 중간선 갔다가 좁아지고 나서 변동폭이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갔지만 뭐 여기 만약에 바닥에서 이렇게 쪼였다면 여기도 밴드벽이 벌어졌다 바닥에서 밴드벽이 좁아진 상태에서 위로 슈링하면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올라갔죠. 그럴 때 보면 이제 이것도 볼린저 퍼센트 이것도 여기 인디케이터에서 키실 수 있거든요. 그걸 켜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바닥에 붙었다가 이렇게 확장되면 다시 밴드벽을 좁히고 그냥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키고 보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밴드벽이 이렇게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밴드벽이 이렇게 낮았는데 확장돼서 이 위쪽으로 확장되면 이 위쪽으로 가면서 밴드벽 입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못 가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를 이기지 못하고 중간선까지는 가요. 보통 밴드벽 하단을 치면 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하단선까지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여기도 중간선까지 갔다가 하단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으로 갔다가 이게 그 볼린저 밴드벽은 이런 특성이 있대요. 밴드벽을 치고 중간선에 가면 다시 밴드벽으로 가려는 특성이 있대요.
그거는 그 박경철 유튜브에 볼린저 밴드벽을 보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밴드벽 상단을 쳤으면 중간선에 오면 다시 밴드벽으로 가거나 이 중간선을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밴드벽 하단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밴드벽 상단 아니면 하단 아니면 중간. 그냥 이게 꼭지점 찍기. 이렇게 하면서 주가는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볼린저 밴드벽으로 이렇게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이제 밴드벽 상단이 많이 이렇게 이게 아래든 위든 익스트림리 벌어졌거나 익스트림리 닫아지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의 전환이 여기도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 수도 있는 찬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밴드벽 중간에서 다시 상단으로 들어올리면서 주가는 상승을 한 거죠. 밴드벽 상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는 밴드벽 하단에 왔을 때 중간선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밴드벽 하단으로 향해서 내려왔어요. 이때 요 퍼센테이지, 이 밴드위스의 확장, 굉장히 밴드위스가 이게 커졌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밴드위스죠. 밴드벽이 얼만큼 벌어졌느냐. 요거를 이제 또 같이 보는 게, 얘는 15년 뭐 이렇게 해서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건 밴드벽 하단 너무 확대됐기 때문에 상승 전환한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이기도 해요. 뭐 다른 데서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확대됐을 때, 이게 상단인지 하단인지는 모르나 그때 전환이 일어난다. 여기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지금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이게 되게 위험한 장이에요. 기회가 맞거든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와요. 그래서 섹터 로테이션 하는 것도 같이 보셔야 하고, 지금 이렇게 밴드벽 확장됐다가 밴드벽이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고 있어요. 그럼 좁아지고 있으면 중간선에 와갖고 이렇게 쪼죠. 근데 그럴 때 볼륨이 어떻게 됐나? 오던 방향으로 가던 볼륨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볼륨이 터지면서 방향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오르든지 내리든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 방향인데, 이 방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